우아한 이교수와 상큼한 조사무관이 함께하는 통일토 광화문 필토 광화문 필토. 교수님은 2020년 한 해 방송됐던 광화문 필통 방송 중에서 어떤 게 가장 기억나시나요? 저는 사실 이렇게 중간에 합류했기 때문에 시청자로 본 그 경험이 많았지만 이제 그 23편 모두 다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북한에 갔다 오신 분들이 주민들과의 어떤 교류라든지 진솔한 삶의 경험을 알려주신 부분, 그런 부분도 굉장히 또 좋았었고, 북한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듣고 느끼고 이런 생생한 경험담을 보면 정말 평화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저도 감회가 참 새롭더라고요. 북한에 가려면 김포공항 가서 베이징 가서 엄청나게 걸려요. 평양을 만약 막상 도착하면 5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평양이 우리나라랑 가깝다는 생각을 못 해요. 너무 멀게 왔기 때문에 너무 돌아와서. 그래서 여행을 하다가 이제 개성 판문점을 가면 내 눈앞에 대한민국이 보여요. 빨리 걸으면 1분? 그때 진짜 느껴져요. 와, 우리가 분단된 게 맞구나. 너무 반갑게 가는 곳마다 다 환영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남한에서 왔습니다, 서울에서 왔습니다를 알자마자 그분들이 내놓는 첫 마디 중에 하나가 통일이에요. 저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 입장으로는 통일을 많이 듣고 자랐지만 한 번도 통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북쪽에서는 통일을 염원하고 있구나라는 걸 어딜 가든 느꼈어요. 조리실이 엄청 커요. 그 조리하는데. 그리고 거기서 식당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단체 급식을 할 수 있는 목란관이라고 그래서 몇천 명을 할 수 있는 조리실이에요. 그러니까 바쁘게 움직이는 걸 보니까 잘 이게 되고 있구나. 아마 정상회담 그것도 되고 있구나 하는 분위기는 알았는데 맨 마지막에 가서 다 끝날 때 그 전달하는 사람이 오케이 사인을 이렇게 끝나면서 잘 이게 이제 조인이 이제 됐다 했을 때 이제 함성에 와 그 나와가지고 이제 잘 됐구나 이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마무리를 어떻게 했냐면 조리사들이 한 군데 다 모여가지고 테이블에다 차리던 음식 이런 양푼 이런 거 다 갖다 그대로 놓고 앉아서 먹으면서 통일 노래를 불렀어요. 뒤풀이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 막 그러면서 끝나고. 얼싸안고 막 어깨 동무하고 해서 마침 그 안에서 통일이 됐냐. 우리가 이제 한 1년 반 전에죠. 1년 반 전에 이제 제작진과 이제 한 3차례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그냥 얼떨결에 그냥 이런 드라마가 만들어진다 이러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의 드라마를 왜 만드는 거야 이랬어요. 이때까지 이제 북한 관련한 영화나 드라마는 좀 많았잖아요. 많았지만 이제 항상 난파 공작 나가고 그리고 북한의 주민들의 일상은 보여준 영화가 저는 그렇게 없었다고 봐요. 제 기억에도 드라마로는 처음이었어요. 네네네. 영화로는 있었는데 영화로도 좀 많이 비슷하지 않게 나왔었어요. 근데 드라마로는 어떻게 보면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건 최초이기도 하고 뭔가 북한을 너무 못 살아, 너무 잘 살아 이것보다는 북한에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줘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의 반응이 조금 뜨거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평화 통일 정책을 발굴하고 또 시행하는 것은 통일부의 역할이지만 통일부 혼자만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나오셨던 다른 부처, 지자체, 또 민간단체 분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올해 광화문 필통을 다녀간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포 사람들이 얘기하는 중앙의 구역들은 군사 분계선 철책 대신에 남북이 자유 이용할 수 있는 공동 수역으로 협정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정말 중요한 지역입니다. 한강하고 조강 일대에 민영 선박이 다닌다고 해서 그건
어떤 남북 통일이나 평화 분위기가 확 올라오진 않는다라고 봐요. 하지만은 그래도 남북에서 중립 지역으로 정해놓은 그 지역에서 서로 민영 선박들이 오고 가고 남북이 공동으로 모든 조사들을 진행하고 그것을 공동으로 이용할 때 아마도 그것을 계기로 해서 남북이 만나게 되고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 작은 단초가 될 수 있겠다. 생각만 해도 설레는데. 지금 요즘에 가장 핫한 것이 이제 코로나 사태인데요. 저희가 이 사태 전부터 우리 고양시는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의 전염병이라든지 북한의 의료 실태에 관해서 저희가 미리 통일 전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자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접경 지역 내에 100만 도시 중에서 100만 도시에 있는 우리 고양시가 가장 뛰어난 것이 지금 의료 인프라입니다. 저희가 이미 지난 8월부터 지금 남북 보건의료에 관해 가지고 국립인 암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협력을 해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암센터와 그 다음에 동국대병원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 있는 6개 대학병원들을 다 같이 합쳐서 저희가 이제 같이 우리 남북 보건의료에 관해 가지고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935년 또 10월달에 제1회 장단콩 축제라는 개성 인삼 축제라는 게 일제시대 때. 예, 일제시대 때 개성부 진암산에서 이미 시작이 개최됐습니다. 근데 70년 만인 2005년 10월에 저희가 제1회 파주 개성 인삼 축제를 개최하면서 그 개성 인삼이라든가 또 장단 안에 특산물인 그 콩을 주제로 저희 개성이라든가 개풍이라든가 그 파주와 인접된 북측 지역과 농업 협력 사업을 하자. 예, 이런 사업을 저희가 하나 제안을 했고요. 그런데 교수님, 올해 광화문 필통에서 가장 주목하고 또 신선했던 거, 그건 바로 통일부에서 일하는 젊은 실무자들이 직접 우리 스튜디오로 나와서 생생한 통일 정책의 현장 목소리를 들려줬다는 거겠죠? 네, 그 통일부의 젊은 힘 다우시게 이제 30대 분들을 모셨는데 통일이란 무엇일지 또 통일에 대한 솔직한 심정들을 듣게 된 것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통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분단이 70년 이상 저희가 지속이 되었고 또 남북 간의 체제가 서로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꼬여있는 실타래를 풀어가는 복잡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체제 구축과 교류협력이라는 조금씩 단계를 밟아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과정으로서의 그런 통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은 가족들이랑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가족을 만난다는 것 자체는 되게 사람으로서 누려야 될 너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이 그만큼 꼭 필요하다는 점을 이산가족이 아닌 다른 분들도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은 사실 좀 당연히 지향점이긴 하지만 지금 저희 눈앞에 있는 건 사실 평화고 좀 남북한이 정상적인 관계에서 좀 평화 정착을 위해 함께 평화를 누리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준비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북한 사람들과 만나보고 또 그래 보니까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좀 더 뭔가 이렇게 평화 정착을 위해서 관계를 쌓아 나갈 수 있었으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뭔가 이행되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원에서 이제 탈북민 분들을 3개월 정도를 함께 생활을 거의 같이 하다시피 이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의 고향도 듣게 되고 이분들의 가족 이야기도 듣게 되고 탈북 스토리도 더 많이 알게 되고 사람에 대한 접근이 이제 하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2030 세대 젊은 세대들이 한반도의 또 새로운 미래를 좀 이끌어내야 할 어떤 주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를 좀 갖고 통일이 왜 필요한지 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고 깊게 성찰을 좀 해보는 계기를 한 번씩은 가져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0대, 20대 때는 이제 대학 가야지, 또 취업해야지, 뭐 이런 것들 이제 삶의 문제에 좀 치여서 그런 이제 평화나 통일이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게 이제 고민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제 통일부가 그 평화나 이제
통일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이게 단순히 이제 먼 미래의 일이 아니고 우리 삶에 반드시 직결된 문제이고 이게 우리의 생존 문제이고 이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인식을 그렇게 시켜주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직 저의 공식 질문을 받지 않은 통일부 직원들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한 해 광화문 필통을 정리해보니 저도 정말 뿌듯한데요. 많은 일을 한 것 같아요. 내년에는 더 좋은 분들, 다양한 분들, 통일부의 젊은 힘 이런 분들을 또 많이 모셔서 따뜻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